왜 내 전화 안 받았어? 나랑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헬스장에서 샤워 중이었다니까. 그렇다고 샤워하는 동안 수십 번 전화를 하면 곤란하잖아. 경계성 인격장애는 불안정한 자아상, 감정 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전체 성인의 약 1에서 2%가 겪고 있으며 증세에 심하고 약한 정도의 범위가 넓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있다고 경계성 인격장애는 아닙니다.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심하면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과 양육 환경이 있습니다. 즉 유전적으로 트라우마에 취약한 아이가 양육 환경에서 방임과 학대를 겪었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자의 예측 불가능한 양육 태도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특징의 일부가 있다고 경계성 인격장애는 아닙니다. 강한 버림받음의 두려움.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굉장히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통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반복된 질문에 피곤해서 머뭇거리면 이 사람이 날 떠날 거라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떠날 거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면 더 집요하게 매달린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자해나 자살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끊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받은 유기불안이 큰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 변동이 매우 크다. 감정이 매우 불안정함으로 극단적인 감정 기복이 나타납니다. 사소한 좌절에도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칩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동 변화도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자해를 한다든지 등의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또한 감정 변화의 폭이 크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기도 짧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 자신에 대한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아 정체성이 불안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등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는 확고한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해집니다. 만일 누가 조금만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나는 쓰레기다라고 좌절해버릴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대인관계.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립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기 마련이지만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으면 타인을 평가할 때 아주 좋은 사람이거나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극단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더없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반면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금만 어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최악의 인간 쓰레기로 평가합니다. 또한 아주 좋았던 사람을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아주 쓰레기 같은 놈으로 취급합니다. 즉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충동성. 자제력이 부족해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위험한 성행동, 물질남용, 무모한 운전 등이 있습니다. 심하면 반복되는 자살 행동이나 자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와 조울증의 차이점. 경계성 인격장애와 조울증은 기분 변화와 충동성 측면에서는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계성 인격장애의 경우 기분 변화가 하루 중에도 수시로 일어나는 반면 조울증은 우울 기간이나 조증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됩니다. 또한 경계성 인격장애에서는 정체성 혼란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특징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의 치료는 행동치료 등의 정신치료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노력과 주변인의 꾸준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문제는 적절하지 못한 양육 환경이나
혹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서 뇌의 일부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등 주위 가까운 분들이 그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성격장애든지 성격장애의 일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장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브레인 오류를 찾아서는 계속됩니다. 구독 바랍니다.